EDB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DB 선정 기준은 일단 오류가 없고 부하가 낮은 안정성이 높은 DB를 선정하려고 했고, 온라인 인덱스, 카프카 등 이제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DB, 그리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복잡한 쿼리와 단순한 쿼리 모두 성능을 만족하는지, 또한 오라클 SQL 등을 지원해서 개발 생산성들을 높일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POC를 한 결과 오라클은 아시다시피 비용 이슈가 너무나 많았고, 이제 비용만 빼면 오라클이 참 완벽한 DB입니다만 저희가 많은 고려를 했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또 제시를 해서 일단 열애가 되었고, 이외에도 이제 MS SQL은 윈도우다 보니까 물론 이 리눅스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보안이나 다중 복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 MySQL은 이제 모니터링이 저희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전수 SQL을 저희 또 보안적인 이유로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취약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컴플렉스 SQL 같은 부분에서 성능이 저희의 기준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EDB는 이제 합리적 비용, 다중 복제, SQL 성능, 최신 기술 등에서 이제 모두 다른 DB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저희 은사님께서 그 전략의 정의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전략에는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1차 모델 전략과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2차 모델 전략이 있는데요. EDB는 그 성능, 안정성, 카프카 등 최신 기술을 지원하고, 오라클 SQL을 지원하는 이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 1차 모델 전략을 또 충족을 하고, 또 이런 특징으로 MS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픈소스 적용을 하면서 비용 절감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프로세스까지 개선하는 2차 모델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EDB PostgreSQL은 그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EDB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문고 EDB 아키텍처는 온프렘에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 서버에 마스터 DB가 있고 다수의 리드온리 DB를 복제를 합니다. 또 클라우드에서는 이슈가 있을 시에 즉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리드온리 DB들을 복제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카프카를 통해 MDM과 검색 등의 다수 DB의 MSA를 위한 복제를 합니다. 네, 저희는 긴급한 경우에는 AWS에서 바로 확장을 수행을 하고, 평소에는 넉넉한 자원과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그 무거운 잡들은 온프레미스에서 수행을 합니다. 서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온프렘은 저희가 최고 2TB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TB 메모리를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저희가 EC2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IOPS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IO2 EBS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IO2 EBS가 어카운트당 16만 IOPS의 제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또 그 비용 대비해서 속도가 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EBS IO2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EC2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3EN 그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했을 때 성능은 정말로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i3EN 같은 타입은 그 메모리 디스크, 그러니까 메모리만 사용하는 그 타입이었기 때문에 정말 성능은 어떤 서버보다도 제일 좋았지만, 문제는 리부트를 하면 데이터가 다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스턴스를 저희가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로서 쓸 수는 없었죠.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저희 또 이준환 과장과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GP3라는 한 GP3 최고 8000 IOPS까지 지원하는데요. 이런 이제 8000 IOPS짜리 EBS를 여러 개를 모아서 스트라이핑해서 LVM 스트라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한이 아주 무제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IO2에 비해서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IOPS 제한도 훨씬 더 자유하기 때문에
i3 EN 인스턴스 타입급 속도까지 나면서도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데이터 초기화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EBS GPS3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만약 EC2에서 EDB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GP3 LVM 스트라이프를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보문고는 복잡한 작업은 온프레미스 쪽에서 큰 서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즉시 이제 큰 이벤트들이 사실 많습니다. BTS가 이제 새로운 음반을 낸다거나, BTS가 영상집을 낸다거나, 또 이제 저희 올제 클래식과 같은 한정 판매 상품들이 있는데, 그 매니아들이 이제 모으기 위해서 정말 단시간 내에 유저들이 폭증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AWS 클라우드에서 즉시 스케일아웃을 하기 위해서 리드 온리들을 주로 AWS 쪽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보문고가 EDB를 사용했을 때 얻었던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DB에는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메모리에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DB는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올릴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테이블 전체의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쿼리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테이블을 모두 메모리에 올리고 싶지만 이제 저희가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딱 지정해서 전체 데이터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EDB에서는 PG 프리엄이라는 명령어 한 줄로 select PG 프리엄 테이블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지정해서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명령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들을 많이 탈출해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인덱스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인덱스가 가능하다 했지만 이제 무언가가 꼭 하나의 단점이나 어떤 그 경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create index concurrently 명령을 통해서 어떤 락이나 어떤 경합도 없이 안정적으로 인덱스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솔직히 좀 이 명령어 때문에 그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인덱스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SQL 튜닝을 할 때 서비스 역량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한다거나 서비스 점검 시간에 인덱스를 또 만드신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인터넷 교보문고 EDB 전환 오픈 시에 수행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약 1분 동안 그 성능 이슈가 발생을 해서 90%가 그 CPU가 갑자기 올라갔었는데, 또 EDB 코리아와 그 관련 파트너사 분들의 그 아이디어로 바로 PG 프리엄으로 저희가 이슈가 되는 테이블을 메모리에 바로 올렸습니다. 1분이 약 1분 정도가 지나니까 바로 이 데이터의 모든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가 올라갔는데요. CPU가 90% 쳤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반절로 60%로 떨어졌고요. 일단 위기를 먼저 탈출을 했고, 온라인 인덱스 기능을 통해서 일단 그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SQL 튜닝을 하면서 CPU를 또 20% 미만으로 정상화 시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오픈을 저희가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는데 EDB 코리아의 기술력으로 저희가 크게 또 탈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EDB 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EDB의 또 오라클 SQL 호환성이 90% 이상인데요. 로우넘이나 MV에 시노님도 다 지원을 잘 하고, 시퀀스도 또 동일합니다. 심지어 V 달러 버전까지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랭크오버, 댄스 랭크오버, 위드문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카운트오버나 커넥바이, 리드렉 같은 경우도 돼 있고, 바차투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사이베이스나 MySQL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DB를 사용했을 때 개발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라클 SQL이 그대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개발자분들이 그대로 개발하실 수 있고, 또 SI 업체에서도 뭐 별도 개발자를 구할 필요가 없이 원래 SI 개발자분들이 그대로 투입되시면 뭐 되는 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교본고는 테이블 파티션을 주로 상품 테이블, 이력 테이블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상품에는, 책에는 내서가 국내 서적이죠. 그리고 해외 서지, 뭐 일서 등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내서는 KOR, 그 다음에 그 해외 서지는 ENG, 뭐 일서 등은 뭐 JAP 등을 구분해서 파티션들을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1년 정도 저희가 사용해 봤을 때 성능적인 부분도 아예 그 문제가 없고, 안정성도 문제가 없었고, 13버전 이전에는 이제 그 테이블 파티셔닝을 할 때 트리거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3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13버전 이상부터는 뭐 트리거를 선언할 필요도 없고, 오라클 파티션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지 파티션이나 해시 파티션 사실 크게 사용할 일은 없지만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는 국내 최초로 EDB와 카프카를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물론 이제 카프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EDB와 카프카를 연동한 건 국내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프카를 연동해서 저희가 마스터 DB에서 관련 데이터가 필요할 때 저희 뭐 MDM 서비스나 뭐 검색 서비스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서비스들로 거의 실시간으로 카프카를 동기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프카를 또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이 저희 교보문고가 MSA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약간의 튜닝이 사실은 필요한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플리케이션은 제가 감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왈로그 복제 후에 DML을 리플레이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기준으로 물론 이제 그 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 기준으로는 3분 안에 100GB 데이터를 저희가 복제를 했을 때 4개 데이터베이스 대상으로 복제할 때는 딜레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이 같은 경우는 텐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전제이고, 또 시스템도 저희가 풀 SSD에 2TB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복제 성능 자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작업의 교본고는 전체 작업 70% 이상이 조회 작업인데요. 조회 작업의 부하 분산을 효과적으로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B 포스트그레스QL은 아주 특이한 정말 다른 DB에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파셜 인덱스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레이트 인덱스 문법에 웨어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웨어 조건이 인덱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한 웨어 조건을 가진 셀렉트 문으로 조회를 할 때 이 인덱스 문에 있는 웨어 조건과 일치한다, 혹은 그 웨어 조건이 속한다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제 복잡한 조회 조건의 튜닝을 웨어 조건을 가진 인덱스로 간단히 튜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물론 이제 너무 또 남발하면 이것도 좋진 않겠지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웨어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적인 튜닝론으로는 이제 저희가 적용할 수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심지어 낫 조건도 다 가능하고요. 낫 조건, 이즈 낫널 조건, 혹은 또 오화 조건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 복잡한 조건은 이 파셜 인덱스 하나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제를 하려고 했지만 자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 HA인 EFM을 제공해서 교보문고 데이터베이스의 90%에서 사용 중입니다.
너무 큰 데이터를 복제할 때 HA가 되면 물론 당연히 페일오버 시간이 좀 들긴 하지만 기본 제공 HA임으로 적절한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30초 이내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FM은 프라이머리 DB 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VIP가 스탠바이 쪽으로 이동을 하고 평소에는 리드-온리 DB였던 스탠바이 DB가 이제 프라이머리로 전환되는 그런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10년 이상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1년 정도 지금 사용 중인데 한 번도 이 EFM이 말썽을 부렸던 적은 없고 안정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EDB의 팁에 대해서 감히 한번 저는 EDB 경력이 많진 않지만 그냥 하드하게 쓰고 있는 현재 하드하게 쓰고 있는 유저로서 일부 얻었던 팁에 대해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EDB 사용 시에는 수압을 제거하는 것을 교보문고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여유가 있어도 약간 수압을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수압을 제거를 해봤더니 안정적이고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오라클과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없으면 아예 뜨질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압이 없으면 이슈가 생기는데 EDB의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있으면 오히려 이슈가 생깁니다. 여기 저희 메인 DB 중에 캡처 본인데요. 지금 수압이 없죠. 수압이 제로입니다. 저희 모든 DB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없다고 해서 DB 안정성이 없어지거나 해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TB 메모리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EDB에는 now와 current 타임스탬프가 있는데요. now는 최초의 트랜잭션 시작 시간을 반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을 선언한 다음에 now를 하면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모든 트랜잭션 내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반환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개발자들이랑 시간이 안 맞네, MTP를 또 했네, 안 했네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무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커런트 타임스탬프는 스타트 트랜잭션을 해도 실제 호출한 시간을 반환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커런트 타임스탬프가 유의미할 것 같고 간단하게 보실 때에는 now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프카 연동 팁인데요. 카프카를 연동하기 위해서 고생을 솔직히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EDB와 카프카를 연동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어떤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야 되는지 몰랐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됐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하지 않으셔도 일단 로지컬 디코딩 워크 메모리는 반드시 수행을 해 주십시오. 보통 처음에 저희가 얘를 로지컬 디코딩 워크 메모리는 카프카가 동기화를 할 때 메모리 버퍼로 사용되는 영역인데요. 그 크기를 처음에 10메가, 20메가, 30메가 정도로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00GB까지도 한꺼번에 데이터 동기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본고에서는 30GB 이상을 권고를 드리고 저희와 같이 100GB 이상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동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 메모리를 200GB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이트의 성향에 맞게 만약 데이터가 크다면 저희와 같이 200GB까지 이 메모리 늘려 놓으시면 카프카 동기화할 때 정말로 아무런 지연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E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플리케이션보다 더 빠를 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라클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오라클은 아카이브를 읽어서 동기화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카이브가 파일이다 보니까 파일을 읽어서 동기화하는 시간이 대량 데이터를 복제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EDB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카프카와 같은 그 복제에서는 이 버퍼 역할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강점을 오라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그 while write delay라는 파라미터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while의 내용을 디스크로 플러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주기를 말하는 파라미터인데, 저희는 기본값인 200ms보다는 훨씬 더 빠른 10ms로 현재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ms로 해도 뭐 CPU만 충분하다면 뭐 크게 부하 없이 DB 작업 부하 없이 잘 활용되고 있고, 싱크로너스 커밋은 저희가 로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많이 해보시고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지컬 디코딩 워크 메모리,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write delay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 사항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DB 도입 후 교보문과 얻은 장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얻은 장점은 오라클 대비, 원래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는 50%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80%가 이제 부형 절감이 또 되었고요. 대량 조회 시에 안정적인 부하 분산이 된다는 점, 또 카프카와 온라인 인덱스 등의 최신 기술을 저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류 없이 안정성은 정말로 저희는 이제 인터넷 교보문고, 모바일 교보문고, 그리고 톡소다, 그 다음에 그 이북까지도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의 대부분의 DB는 다 EDB로 변경을 했는데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DB 오류 없이 안정적이었고, 뭐 오라클 SQL을 통해서 SQL 개발 생산성이 높아졌고, 개발자분들이 오라클 쿼리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니까, 근데 또 오픈소스를 사용하는데 오라클 쿼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저희가 MSA 기반을 만들었던 점이 바로 이제 EDB 포스트그레스QL 적용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K-팝 스타들의 영상집이나 이제 한정 판매 오픈이 정말로 많은데요. 뭐 그럴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부하 높아지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뭐 지금은 뭐 부하 분산이 완벽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 CPU는 항상 20% 미만으로 해서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보문고의 MSA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교보문고 EDB 전환에 힘써주신 EDB 코리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